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이 어떤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절대 무슨 이론을 많이 한다 해서 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객관식은 객관식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지적에서는 그 주체가 3명이 나와요.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누가 있고 소관청. 이 3명이 나와요. 근데 세 사람 다 외울 거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하고 그 시도지사 6가지를 외우게 되면 뭐 여기 문제 보니까 그것만 외워도 일단 문제 한 2-3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를 한번 봤어요. 문제를 보니까 그 1번 문제 보니까 그 1번에 3번에 뭐가 써있냐면 그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1번에. 그 시도지사 승인하는 건 반지 축적분이 없어요. 뭐 분이 없다고? 반지 축적분이 없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앞에 뭘 봐야 돼? 반출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자 지번 변경이 있는지 축적 변경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여기 뭐라 써있냐면 그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때 이때 승인받는다고 써놨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뭘 모르더라도 어떤 딱 봐서 국토 승인 나오면 그걸 찾아보는 거, 그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찬가지 2번 문제도 지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바빠 그 사람. 그 사람 엄청나게 바쁜데 그 사람이 지번을 부여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지금 원시인가 뭔가 하는데 그 사람 모의고사인가 뭔가 옛날에 수능인가 뭔가 그거 수석한 사람이야. 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꿈꾸는 사람인데 밑에 땅 쳐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뭐 할 사람이라고 위만 바라오도 지번은 소관청에 보여야지. 왜?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의 지적재소사, 지적공부의 구축,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있죠? 그래요. 적부재심사하고 그래요.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거 하기도 바쁘게 죽겠는데 왜 지번을 부여하냐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벌써 그러면 자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써 2문제 맞죠? 그러니까 11번 문제 보니까 5번에 뭐가 나왔냐면 적부심사를 그 지적소관청을 거친대. 적부심사 왜? 방금 여기 시도지사 있죠? 반지추적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지추적 봐야 되고 승인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당연히 그 3가지는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지적정보관리 체계를 보관하는 사람이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삼각측량을 심사하는 사람이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예요. 그 적부심사는 누굴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 거쳐야 돼요. 근데 누구 거친다고? 소관청 거친다고 써놨어. 그래 벌써 그 6가지씩 12가지만 딱 외우게 되면 몇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3문제가 해결돼요. 3문제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걱정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은 10월이니까 그거를 나중에 외우면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걸 외우라는 얘기는 앞으로. 지금 점수 안 나오고 고민, 지금은 뭐가 점수 나와야 돼? 일단 민법이 나와야 되니까. 민법이 이제 5월 달에 시험 봐서 민법이 몇 점을, 40점은 넘어야 돼, 40점. 40점이 안 나오면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 내가 2차까지 해야 되나? 고민이 싹 튼다니까, 머리가. 여러분 이제 세상 살면서 머리가 고민 들어가면 뭐가 돼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외우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령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령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1번과 2번 그렇지. 3번은 당연히 저유소 원유 저장소 원유니까 그건 주유소 용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이 공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세법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평균으로 걷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그건.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4번을 여러분 시험 볼 때 뭘 찍었는지 난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여튼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평균 보이면 그건 틀린 거야 무조건. 어떻게 도대체 세금을 평균적으로 걷어? 항상 뭐라고? 최대로 걷어야지 최대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게 요령이라니까.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해주고 다 알아.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럴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고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그 요령이 부족한 거야, 요령이.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공부해야 되니까 절대 뭐라고, 특히 남자분들의 그 뭐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파고들어. 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어떤 분은 나이가 70 되시는데 민법을 막 파고들어 갖고 독일 판례까지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부쳐 아팠습니다. 나 저분 이 학원에서 몇 년 동안 봐야 되나? 그래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놈은 뭐예요? 그 가진 고집이라는 거, 그거를 자기 고집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 절대 세상은 안 끝나요.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얇게 넓게 공부하는 거지 파고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뭐예요? 이거 이런 얘기 나오면 난 시험 문제 중에 뭐가 나오면 평균 나오면 답이 아니다. 최소 나오면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 5번 문제는 그거죠. 이거 저 몇 번째 유형의 그 면적 문제인데 1200분의 1인데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자, 이렇게 325점 뭐예요? 4호가 났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1제곱미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0.5도 안 되니까 버리면 되죠, 이거. 뭐 이거는 주는 문제고. 자, 그다음 6번 문제, 그 도면에 표기할 때 옳은 거에서 2장 1,000원 차이 써놓고 나서 그거 보시면 돼. 항상 2장 1,000원 차이는 꼭 외우셔야 돼.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 그 문제니까. 거기 뭐예요? 목장 용지는 목이고, 주차장은 뭐예요? 차고, 공원은 공이고, 광천지는 광이고. 이게 맞겠네. 자, 그다음에 그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서 도면의 등록사항 아니게 되면 건물의 명칭은, 여러분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 써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명칭. 그건 대지권록부에 있어요. 대지권록부. 왜 세 가지만 왜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 문제가 8번인지 공유지명부의 등록상이 아닌 게 그게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렇게 외우라는 것만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절대 그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점수는 제대로 나오니까 뭐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고민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자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일단 니은은 빼버리니까 니은은 아닌 거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되죠? 니은 들어가면 2번하고 3번이 답인데 디귿이냐 미음이냐. 디귿은 도면의 제목과 축척들하니까. 미음이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 그랬어요?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는 없어요, 이거. 도면은 없어요, 도면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미음이 들어가는 게 답이니까 항상 2번, 3번 먼저 체크하고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에 그 지적에서 만약에 12문제 나온다. 뭐 마찬가지예요. 9번 문제도 직권으로 정정하시는 걸 모독으로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 있는 건 빼야 돼. 니은 빼야 돼요. 니은 빼고 2번과 5번 니은은 빼고 1번, 3번, 4번인데 기억은 당연히 잘못 정리됐으니까 이거 들어가. 4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눈에 그래서 일단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빼고 나서 굴리면 되는 거예요. 빼고 나서. 자, 그렇다고 무슨 등기법이 그렇게 또 등기법이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등기법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면 등기법을 이제 그 딱 보니까 등기법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등기법은 몇 가지만 12문제에서 몇 개라도 6개라도 뭐예요? 확실하게 6개라도 반이라도 맞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에 띄는 문제가 21번 같은 문제인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단어 중에 뭐가 나왔어? 위조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위조가 눈에 뜨면 자 위조가 눈에 띄죠? 그 이 뒤에 이제 이게 유효냐 이게 무효냐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직권말소 대상이고 유효라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위조가 나왔으면 이게 뒤에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게? 그게 유효예요. 이거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하면 안 돼, 이거. 직권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이거 기본적인 거지. 이런 걸 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다음에 거기 20번 문제가 저당권 나왔는데 밑법상 조합은 없다야. 뭐 나오면 없다라고? 밑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없다요. 명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3번의 가등기 문제는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안 되니까 그 반대로 써서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22번 부기등기는 저당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에요. 1번 무슨 등기? 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에 들어가죠?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어디에 들어와야 돼? 갑구에 들어와요? 을구에 들어와요?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갑구에 들어가요? 을구에 들어와요? 갑구에 이거 갑경이야.
그 학교에 들어오면 여기 주등기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닌 거 그게 5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등기로 들어요, 주등기. 주등기. 이해하셨죠, 그거? 갑경이 항상, 얘가 지금 왜 경매 신청이 얘한테 돈 받으려니까 여기다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여기다 주등기로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무슨 경매? 이미 경매입니다, 이미 경매. 주등기로 들어온 거예요, 주등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용익무권에서 이 전세권은 등기부상에 다른 뭐예요? 지상권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뭘 써야 돼요? 목적이 뭐냐, 범위가 뭐냐, 목적 써야 돼요, 설정 목적. 여기다 남의 땅에서 건물 셀 거냐. 자, 마찬가지예요. 자, 지역권도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근데 전세권은 목적이 없어. 왜? 땅하고 계약 맺으면 뭐예요? 그 땅이 목적이고. 건물하고 계약이 뭐예요? 건물이 목적이야. 전세권은 뭐가 없다고?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 목적,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각하 사유가 아닌 거 하게 되면 각하 법령에 특이하게 쭉 다 농지 전세권 안 돼. 속탁까지 친척. 이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옳은 거, 이전 등기 옳은 거 그랬는데 유증은 공동이고. 자, 그러면 뭐 이게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니까 그 자치구청 나오면 건물, 군수구청장 나오면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 그러니까 절대 지금 뭐예요? 점수 안 나온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하면 돼요. 시간. 근데 시간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되, 효력을 가지라. 그러니까 효과 있게 하라는 게 효과 있게. 그러니까 객관식에 맞게 하는 거지 절대 뭐예요? 깊이 파고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르는 걸 뭐예요? 혼자 앉아갖고 무슨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무슨 막 파고들면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 빨리빨리 답이라도 외우면 되지 절대 고민할 거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가까이 30년 강의를 해보니까 제 눈을 피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공부 안 하고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이야. 쟤는 그러니까 어디 용인 쪽에 가니까요. 어떤 24살 먹은 그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와서 요번 시험에 17개 맞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랬더니, 근데 세법은 3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24문제 중에서 17개 정도 맞아갖고 이제 4월달 모의고사 맞으니까 본인이 뭐예요, 이제 이 공식법에 조금 뭐예요, 자신감이 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법은 3개 맞았으니까 성적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이거. 안 나온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요령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있죠? 그렇게 하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공시법은 수업 시간 아니면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라도 나와서 학원에 나와서라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훌륭한 그 민법이나 학개론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짜투리 찌질이 과목은 뭐래도 이거 이동 간에 뭐야, 꼭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 보시면서 핸드폰 여기 암기방법 이게 했잖아요. 이 뒤에다가 이거 암기방법 이거 해놨잖아요, 뒤에. 이거 사진 찍어갖고 있죠? 찍어갖고 절대 핸드폰 사진 보면서 이렇게 다니다 해서 절대 사고 안 나요. 보고 나서 외우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이동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공시법을 보겠어요.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뭐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은 과목이 몇 과목? 두 과목이라 했죠? 부동산 뭐가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이에요. 정보법. 우리가 흔히 이 파트 중에서 지적만 공부하니까 지적법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손님한테 부동산을 뭐예요? 자, 취득하러 오신 손님한테 등기하고 뭐라고 대장을 보여주면서 자, 이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땅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등기부 보면서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자, 을이라고. 자, 그 다음에 대장을 보면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 당연히 뭐예요? 충청도 100,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자,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 이 법 2개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예요? 국가가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장부를 만들었으니까 내용을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만약에 자 물론 받아 매립해서 자 이 원시 소유권을 원취득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등기부를 만들었고 소유권이 을로 갔죠? 그럼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서 자 이 소유권을 누구로 고쳐야 되고 을로 고쳐야 되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다 인허가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답이 뭐가 돼요? 대가 되죠? 대가 됐으면 당연히 어디에 소관청에 뭐 해줘야 돼 이거 촉탁을 하랬죠 촉탁.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니까 어디 하여튼 뭐예요? 뭐 나오면 신계동동 나오면 촉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던데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10번 문제가 보니까 신계동 나왔는데 뭐예요? 촉탁한다 그러면 많이 틀 말이죠 그거. 절대 신계동동은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촉탁하겠어요? 촉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촉탁이라 하는 것은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니까 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신계동으로 나오면 등기부 없다.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대가 됐으니까 니네 표제부 뭐로 고치라고 답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이렇게 촉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등기소에서는 자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변경 변경 뭐예요? 변경 사실을 뭐하고 사실을 통제해서 소유권이 을로 했으면 뭘로 고치고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지적에서는 뭐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등기 촉탁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부동산 하나인데 장부하고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이 항상 일치하는 이런 뭐예요? 자 이런 법 규정에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뭐하고 뭐가 예컨대 뭐예요? 등기부하고 이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토지 표시가 이렇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할 경우 있죠? 불일치할 경우 얘기입니다. 불일치할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는 뭘 중심으로 대장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자 대장 중심으로 등기부 자 무슨 등기해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나오면 틀린다는 게 뭐라 나오면 등기부 중심으로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요. 이렇게 나오면 뭐 한다고? 답이 틀린 답이다 아니게요. 자 여기는 대고 여기는 뭐예요? 답이고 서로 틀리면 자 일단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맞으니까 대장이 맞으니까 뭘 고쳐야 되는 거이고 등기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머릿속에 왜 잘했어요? 소등심이 왜라 그랬죠? 이렇게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뭐가 맞는 거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자 뭘 기억하라고 앞자 따서 뭐예요? 소등심 그렇게 기억합니다.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고 등기부가 맞다는 죠. 그러면 토지 표시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는 자 땅 토지 표시 토지 뭐라고?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 거니까 표시는 대장이 맞는 거니까 일단은 두 번째 지장 찍으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뭐라고? 소등심에 뭐예요? 지장 찍자. 그래서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땅 짓자. 토지 표시가 뭐라고? 불일치하다. 그럼 뭐예요? 지장 찍자.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으니까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이 공시법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몇 문제 나오고 12문제 나오고 이게 몇 문제 나오니까 10문제 나오니까 자 기필고 이 지적법은 남들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이 지적을 몇 개 이상은 맞아요 이거 10개 이상을 맞는 거예요. 몇 개 이상 한다고? 10문제 이상을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니까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되니까 절대 뭐라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뭐라고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뭐 외우라고 무조건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런 거 외우라고 그런 걸 왜 이해하냐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거 몇 개 외우고 6개 외우고 시도지사 나오는 거 몇 개 외우고 6개 외워갖고 자 그 시험에 대비하자니까 왜
그 문제가 항상 뭐라고 12문제 중에 몇 문제는 깔려 있는 거니까 한두 문제는 계속 깔려 있어요. 깔려 있으니까 그거 외우자니까 그거. 그거 외워갖고 대비하자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등기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 시간이 많으면 왜 못 하겠어요. 민법 학교는 공법아니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못 쓰니까 몇 개라도 강론이라도 제대로 해서 몇 개라도 맞자니까. 반이라도 맞자니까, 반이라도.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자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지적은, 자, 이렇게 지적은, 자, 이렇게 파트별로 하면 6가지인데, 일단 총설 부분, 지적이 뭐냐라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잘 안 나오니까. 뭐부터 이거? 등록사항 있죠? 이 등록사항 또 보자, 등록사항.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문제 보시면, 여러분 모의고사 계속 보시고, 시험 문제 보시면 맨날 뭐예요? 등록사항 중에서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지번 있죠? 지번. 지목 있죠? 지목. 자, 그러면 지번, 지목. 모의고사 지번 나오죠? 뭐 나와요, 이거? 지목 나오죠? 지목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고, 이거? 면적 나오고. 그래요. 이 4개 중에 올해 시험에서도 적어도 뭐예요? 2문제에서 3문제는 여기서 꼭 나오니까 이거를 기필코 해야 된다니까요. 기필코. 꼼꼼하게 해서 외워갖고 맞아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 지적 공부 파트 있죠? 공부 파트. 이 공부 파트가 재작년에 5문제, 작년에 4문제예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자, 그러다 보니까 12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올해는 바뀔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두 문제만 생각하시고, 등록사항하고 열람 문제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어디로 이제 그 토지동하고 뭐예요? 토지동하고 정리 파트로 이제 돌려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이 뭐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등록 말소, 무엇까지 포함해서, 축척 변경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축척 변경도 14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이 등록 전환, 법이 개정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병과 예외적인 상황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의 특례 있죠? 토지동 특례 그쪽에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생기면 정리해줘야 되겠죠? 지적을 정리합니다. 지적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 정리,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그 다음에 자 무슨 사유가 있고 촉탁 사유가 있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뭐예요? 통지 사유가 있죠? 통지. 이 파트 중에 2문제에서 3문제고. 그 다음에 자 지적 뭐예요? 측량 얘기죠? 측량은 뭐예요? 올해는 적부심사항이 나오니까 기간하고 특히 적부심사 몇 문제? 3문제. 그래서 골고루 시험 문제 분석을 봐서 12문제 중에 뭐예요? 자, 기분 좋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출제하는 사람의 자존심도 세워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틀리다 하더라도 10개 이상은 꼭 맞도록 하자니죠. 자, 그럼 이제 책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자, 앞에 총설은 볼 거고요. 등록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책 거기 11페이지에 토지의 조사 등록 있죠? 그 별표를 했어요. 토지의 조사 등록. 그래서 누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모든 토지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 글자만 보이면 모든 토지라는 글자만 보이면 항상 왼쪽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통치력이 미치는 이 휴전선 미래 이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모해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뭐하는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거예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왼쪽에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네모 2번 지적을 뭐하는 사람?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하도 일본 놈들이 하도 엉터리를 옛날에 측량해서 지금 현재 사실관계하고 공무상의 불일치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게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이 지적공부가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자 복제에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뭐하는 사람? 구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자료를 뭐 하는데? 이용하는데, 자, 무슨 단위? 전국 단위 있죠? 전국 단위. 예컨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지가니까. 전국 단위 거.
앞에 개별자가 붙이면 뭐예요? 그건 시군구 단위니까. 자, 전국 단위일 땐, 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한테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자,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있죠? 지적에 대한 정보 관리기구를 뭐예요? 뭐 하는 사람? 설치 운영 사람.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적부 뭐라고? 재심사. 적부 재심사. 자, 이게 다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모든 토지에 이게 11페이지에 있고, 이것도 제조사 11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구축은 어디에 있고, 지적공부 파트에 있고, 지적공부 파트가 어딘데, 여러분 거기 32쪽에, 32쪽에 거기 뭐예요? 쌍가루 2번. 그 두 번째 있죠? 자, 몇 쪽에? 32쪽에, 자, 두 번째, 그 쌍가루 2번의 두 번째, 정보관리체계 구축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네모 3번 지적전산자료 이용, 이것도 몇 페이지에 있고, 32페이지에 있고, 그죠? 3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관리기구, 32페이지 그 관리기구. 자, 페이지 몇 페이지에? 32페이지. 여기 관리기구 설치 운영. 페이지 몇 페이지? 32페이지. 관리기구 설치 운영한다 할 수 있죠?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 사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적부 재심사는 저 맨 뒤쪽으로, 자, 맨 뒤쪽에 어디 있어요? 자, 62페이지 맨 위에, 62페이지 맨 위에 적부 재심사 누구를 거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친다. 이제 여기 페이지 있어요. 자, 페이지 있으니까 뭐 계속 쓰면 또 쓰고 또 쓰니까 쓸 거 없어요, 그냥. 자, 하여튼 생각날 때 외우시고 이따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뭐 펜도 많이 쓰고 손도 아파. 점수는 안 나와. 뭐만 하고 있으니까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운동만. 절대 요 체가하고 눈하고 요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기로 들어가진 않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시도지사 나오죠? 시도지사. 또는 누구? 대도시시장. 자, 대도시 뭐예요? 대도시시장입니다, 시장. 자, 그러면 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이것도 6가지로 맞춰보자. 일단 뭐예요? 뭐 받는 사람? 승인 받는 사람. 승인 받는 거.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시도지사만 승인해요. 어떠한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무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 앞뒤 읽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시도지사만 승인하는데 시도지사 승인이 보이면 이제 그 앞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반출. 자, 종이로 된 공구를 밖으로 빼내는 거. 반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이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승인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개니까? 6개니까. 머릿속에 틀을 세울 때, 이것도 6개니까. 자, 시도지사는 뭐라고? 6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6개, 자, 6개 뭐가 있는데? 자,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전산화된 지적공부. 종일이 된 것은 소관청이 보관해요. 지적소고에. 자, 전산화된 것은 뭐예요? 지적 대형 컴퓨터 있죠? 지적 정보관리 체계. 지적 정보 관리 뭐예요? 관리 체계. 자, 영구히 보존하는데 이게 대형 PC예요. 누가 보관한다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에요. 근데 자,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 있죠? 이 삼각 측량은 수행자가 측량했으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삼각 측량은 유일하게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검사 받아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시험 문제 적부심사 누굴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만약에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시도지사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눈에 띄면 앞에를 보라는 게 앞에 뭐예요? 이게 승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여기가 나와야 돼. 앞에 무슨 적부심사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삼각측량이 나온다든가. 자, 그 다음에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자, 보관한다든가. 이런 말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아니라니까. 그럼 시도지사가 아니면 누구예요? 소관청이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관청.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자, 개발 사업에 있다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러면 튄다고. 왜?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문제 딱 보고 나서 그 단어가 딱 보이면 이 생각을 자꾸만 하라니. 이 생각을 이걸 외워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읽어보면서 막 줄 긋고 읽으면서 진짜 시도지사한테 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딱 뭐가 눈에 띄면 시도지사 눈에 띄면 그 뒤에 승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요게 아니면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를 뭐예요? 그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게 요령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 이걸 외우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면 다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소관청이라 생각하면 돼요. 굳이 소관청까지 외울 거 있어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럼 이것만 좀 외우면 요것만 12개만 나오면 뭐예요? 문제 한두 문제는 뭐예요? 많게는 3문제까지도 문제가 해결된 게 12문제에서 3문제, 12개 외웠는데 12문제에서 3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건 안 하겠어요? 이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 얘기했죠. 그러면 어디는 이거 반출 지번 변경 반출은 어디 나오고? 반출은 이거 여기 31페이지. 뭐가 나와요? 반출은 몇 페이지 나와요, 이거? 31페이지 나와요. 종일이 된 경부. 31페이지 맨 아래 예외적인 반출을요. 천재지변하고 뭐예요? 시도의사 승인.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적 정보관리 체계 어디에? 거기 32페이지에 이건 32페이지에 있고. 자, 전산에 대한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 32페이지 위에 있고 보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은 맨 앞에 그 11페이지인가? 아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인가? 12페이지인가? 자, 위에 14페이지구나. 14페이지에 뭐가 있고? 지번 변경 있고.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토지동이니까 그 뒤에 자, 42페이지에 자, 절차적 요건 승인받아야 된다고. 몇 페이지에 있고? 4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 측량. 자, 측량 기준 검사 어디에? 57페이지에 거기 측량 성과의 검사 그래서 거기 페이지 5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적부심사는 뭐예요? 아까 61페이지겠죠? 그러면 62페이지가 재심사니까. 몇 페이지 있다고? 61페이지에 있어요. 61페이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돼요. 사진 한 장 찍어갖고 나중에 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그러면 몇 쪽에? 자, 11쪽을 다시 보시면, 11쪽을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토지 조사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있죠? 뭐가 생겨요? 토지동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토지동이 생겨요. 자, 토지동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 져갖고 이게 대가 되죠? 이렇게 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면 토지동이 생기면 누가? 소유자가 신청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신청하라는 게 소유자가 신청해요.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고?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다. 그러면 소관청이 받고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하는 거예요. 직권한다. 그래서 이 직권을 하니까 자, 누가 이 소관청은 토지 이동,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토지에 달라졌는지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게 달라리 이자예요. 움직일 동자고.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하는 뭘 수립하는 거이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시험에 축적 변경 나오면서 면적을 비교할 때는 뭐예요? 지번별 조소를 꾸며야 되지. 자, 토지동 현황 조사서 꾸민다는 게 아니에요. 토지동 현황 조사, 이 조사서는 누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니까 신청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직권으로 결정한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에 여러분 그 아래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는 그 토지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고 토지동이 생겼죠? 그러면 자, 그 아래 줄에 신청을 받아요. 신청 누가 소유자가 신청을 받으면 누가 결정하고 소관청이 결정하고 그 아래쪽에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한다고? 직권해요. 직권. 그죠? 이것도 이제 가로지 보는 문제에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되자는 거예요. 뭐라고? 이동이 생겼다 하게 되면 무조건 뭐라는 얘기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누가 받고 소관청이에요. 안 하면 누가? 직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라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하니까 말소하는 것을 말하니까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해야 되는데 토지동이 아니면 신청할 필요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동이 아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이고 공부를 복구하는 거. 복구. 그죠? 이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복구죠?
이 복구를 보세요. 이 복구가 이 토지동에 해당이 되냐고. 토지동이 아니다니죠. 그럼 자 시험 문제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그거 안 된다니죠.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가 아니라고? 토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되는 건 토지동이에요. 근데 절대 뭐 해볼 때 만약에 자 토지가 바다가 된데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 등록하죠? 자 회복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 등록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야. 왜? 바다가 된 게 뭐예요? 그게 토지동이지. 회복 등록하는 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토지동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를 가만히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복구하잖아, 복구. 회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는 개념이죠?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거.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신청하면 안 돼,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해 두세요. 개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 풀다가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뭐예요? 숫자가 단단위가 나오고 두 자리 숫자가 나오고 세 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럼 우리 지적에서는 절대 이 단단위는 135예요. 그 작년 시험에 뭐예요? 자, 축척 변경 이의신청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이 디귿인가? 3번인가? 1개월하고 1개월 이게 답이야. 그래서 니은인가 1개월하고 2개월. 숫자가 이 단단위가 2 나온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단수로 된 거 한 자리 숫자는 항상 1, 3, 5, 7, 9지 2하고 4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어? 근데 이제 두 자리 숫자는 뭐예요? 이건 60일도 나오고 뭐예요?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와. 이건 짝수도 나오고 홀수도 나와. 근데 이 세 자리 숫자는 뭐예요? 100이나 300이나 이렇게 나오지. 근데 200 나오고 이것도 무조건 틀린 말이야. 항상 뭐라고? 단단히 숫자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짝수가 나오면 안 돼.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홀수가 나와, 지적에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익히라고 학원에 나오는 거야. 아니 시험 보는데 왜 한 자리 숫자가 2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보지도 말고 틀린 말이지. 그걸 찍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에? 절대 세 자리 숫자는 뭐예요?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100 뭐예요? 이렇게 300 나와야지. 200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이게 이런 요령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서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저 흥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요령을 알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지. 그런 요령도 없이 무조건 뭐예요? 공부하면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요령을 익혀야지. 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성 갖고 아주 뭐예요? 아슬아슬하지만 딱 점이라도 붙으려면 뭐 하자고? 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 나와서 자꾸만 들으라고. 이런 거 자꾸만 들어야지. 에? 이거 갑자기 선물 받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절대 뭐라고? 단단히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짝수가 나오면 안 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작년 시험에도 그래서 1개월 나와야지 1개월, 2개월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신청은 1개월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뭐예요?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뭐 하면 안 된다고?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토지 이동 얘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재조상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등록 단위 필지이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필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필지는 세금 받는 토지다. 국가가 그냥 뭐예요? 국가가 거기다가 토지에다가 땅의 번호를 부여해서 어디에 공간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등록 단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필지의 성립 요건 지금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 이걸 뭐 때문에 이해하냐면 이 두 토지를 뭐예요? A 토지하고 뭐라고 B라고 하는 두 토지를 뭐예요? 두 개를 합하죠? 하나를 합한다니까요. 하나를 합하면 뭐예요? 한 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합병의 제한사항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맨 뒤에 뭐예요? 기본부여지 같을 것 용도가 같을 거 그랬죠? 서로 다르다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합병이 안 된다. 그거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합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되고 지번부여지가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되고 지번부여지가 같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용도 지목이 같아야 되고 자 그래서 지번 지목 뭐예요? 축소 지연 등기하라 지연 등기하라 아니게요. 그래서 지번부여지가 같은 토지끼리는 합병해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지 합병해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요?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돼요. 축척이 다르면 도면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인 토지하고 축척이 500분의 1 토지 있죠?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려요. 예컨대 내가 학원만원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가로가 20m. 자, 세로가 뭐래요? 30m죠? 자, 근데 축척이 얼마라면 1000분의 1이라면 이 도면상에 도면은 뭐예요? 가로 40cm이고 지적 처리 사무 규정에 40과 30으로 그리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자, 20m는 뭐예요? 2000cm니까 공색에 지으면 2cm죠? 30m는 뭐예요? 30m는 3000cm니까 자, 공색에 지으면 뭐예요? 3cm입니다. 요반은 크게. 근데 축척이 얼마로 가면 500분의 1 가면 5, 4, 20이죠? 2cm가 아니라 4cm입니다. 5, 6, 3, 6cm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축척이 서로 다르면 뭐예요? 뭐가 안 돼, 이거? 합병할 수가 없어요. 왜? 크기가 틀리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축척이 항상 같아야 되고 뭐가? 소유자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집안이 뭐라고? 연속돼 있어야 된다. 연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등기 여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등기면 이게 기등기해야 되지. 이쪽은 기등기고 이건 미등기면 합병이 돼야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합병의 제한사항 때문에 그 성립 요건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참고로 보세요.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 12페이지에 양입지예요. 양입지도 이게 이제 10회 때 나오고 20회 때 나왔죠? 근데 30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년 만에 안 나오는데 14년 만에 나온다고? 안 나와. 그러니까 양입지가 뭔가 개념만 이해합니다. 양쪽으로 큰 토지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이거 양입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입지는 1필지예요. 1필지 성립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쌍가리본 요건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쓰였죠? 어떤 분 와서 물어보세요. 거기 이거 집안이 아니라 집원이 아니냐 물어보는데 아니 집안이 연속돼 붙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1필지 성립 조건을 갖추고 주된 용도 토지의 편입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구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장용지를 운영을 해요. 뭘 운영한다고? 목장용지를 운영을 해요. 목장용지. 그 목장용지 운영하면 바쁘세요. 왜냐면 지금 하여튼 그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 짐승들이 밑으로 내려서 뭐예요? 잡아먹으니까 그 사람 목장 운영 사람은 어디 가야 돼 또? 그런 거 에버랜드나 동물원 가갖고 그 호랑이 덩을 얻어다가 여기다 깔아놓습니다. 호랑이. 그래 여기 냄새 맡고 못 옵니다. 바쁘신 사람들. 그러면 이 목장 경영을 하면 이 여기다 뭐 짐승들이 사료 주려면 도로도 깔아야 되죠. 그다음에 배설구 국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필지 토지 대장에는 뭐요? 당연히 필지 하나가 목장용지니까 뭐만 하나 써야 돼요. 1필 1모이니까 목장용 써야 되죠. 이런 종된 지목은 어디에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목장용지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예요.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고 양입지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양입지라고. 그 양입지는 한마디로 1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뭐라 써놨어요 거기. 자,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이는 지목이 협산 토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둘러싸이거나 협산 토지 그래서 예컨대 자 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자 그 토지에 접속되거나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자 이 바다가 있어요. 자 이게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그 바다 옆에 보면 그 모래땅 있죠? 해수욕장. 그러면 이 바다 옆에 있는 해수욕장 그 모래땅은 지목이 뭐예요? 바다 옆에 있는 거 모래땅. 아니 임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그냥 임야야. 아 황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고. 산에 간다 했죠? 그럼 그 해수욕장에 그 뭐예요? 해수욕장이 있고 뭐예요? 모래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제도 가게 되면 몽돌 해수욕장이 뜹니다. 몽돌이 뭐라고? 자갈돌로 된 게 있어요. 그 자갈 땅이죠? 제목이 뭐라고? 아이메라니까. 그래서 항구자 쓰고 저 산에 간다고. 그 외우라니까. 이 바다는 뭐가 아니니까. 땅이 아니니까. 이 뭐예요? 제목이. 그래요. 임야라고. 임야. 그죠? 근데 어디 하천가에 있죠? 하천가에 있는 모래땅은 뭐예요? 이게 어디 접해 있어 이거? 하천이란 주된 토지에 접해 있죠? 어디로 묻어가라는 얘기니까. 하천을 묻어가라. 이제 그게 바로 양입지. 이런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그 종교용지 있죠? 종교용지 안에 있는 쌍사자석 등은 이 쌍사자석 등은 어디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종교용지로 보겠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 쌍가루 3번 다른 토지가 별지, 다를 별자예요. 별지를 획정하는 건 다 종된 용도, 종된 용지죠?
종전도 토지가 대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된 토지가 자, 답이에요. 근데 여기 융기된 토지가 있어요. 여기다 뭐예요? 집을 져갖고 대가 됐어요. 그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답으로 포함시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로 해? 이거 논에다 집 져놓고 다 뭐예요? 세금 답으로 내겠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종된 토지가 지목이 뭐라면 대라면 이거 다른 토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이게 답이고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자, 곡물, 어뢰작물, 당나무, 뽕나무 심었어. 이게 전이죠? 근데 거기 종된 토지가 자, 뭐라 써 있어요?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초과해요? 10% 초과해요. 이 답의 면적이 뭐예요? 1000제곱미터고. 자, 이 종된 토지 면적이 뭐예요?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면 딱 몇 프로예요, 이거? 10%죠? 그럼 양육지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100일 있죠? 100을 초과한 거죠? 10% 초과한 거죠? 이건 다른 토지로 보겠다.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자, 뭐라고 얼마를 초과했어요, 이거? 330을 초과했죠? 뭘 초과했다고? 330제곱미터 초과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330은 거의 100평 규모예요, 100평. 평이 100평이라면 큰 거죠? 초과하면 뭐라고 이건? 양입지가 아니라니까. 다른 토지로 보겠다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외우라고 이제 그래서 3, 4만 10대 초과, 3, 4만 10대 초과, 3, 4만 10대 초과 이렇게 외웠는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양입지가 뭔가 개념만 이해합니다. 개념만 이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자, 이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여기 하천가에 땅이 전이란 땅이 있어요. 그럼 100년 만에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와서 이렇게 막 이 물이 물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그 이쪽에 물의 원리상 이렇게 깎이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이제 퇴적해갖고 뭐가 이제 쌓이겠죠. 모래가. 그죠? 그럼 본인 땅이 전인데 그 물이 100년 만에 나와서 그렇게 뭐 덮쳐버려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러분 땅이야 이게. 그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예컨대 구청, 소관청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치가 뭐예요? 소관청에 가서 뭘 신고해야 돼? 여러분 땅이 전이야. 100년 만에 물길로 해서 덮쳐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없어지니까 뭐 항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구청 갈 거 아니에요? 구청, 소관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관청 가서 뭘 신고해? 신청이나 신고할 게 뭐 있어요? 뭘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아, 나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것 같은데? 전이 뭐가 됐어요? 화천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어떤 분이 속으로 뭐예요? 없어졌는데? 뭐하지? 말 써야 되나? 별 생각하지 말고 뭘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배우면 뭐하냐고, 뭐 써먹을 줄 알아야 되지. 뭐 내가 현실적으로. 토지가 뭐가 됐다고? 이게 바다가 돼야지 없어지는 거지. 바다가 아니라 이거 뭐가 된 거예요? 하천이 됐으니까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하천으로 바뀐다. 그 얘기에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요. 충격을 받지 마시고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양입지라는 게 뭔가 이해만 합니다. 아까 자, 자갈땅, 모래땅의 지목이 뭐라고? 임야입니다. 임야.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